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1강 부분 분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듣는 순간, 나 부분 분수 할 줄 아는데? 나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 이게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분 분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적분 과정에서도 부분 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뭐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 부분 분수 많이 공부를 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다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분분수를 구할 때 매번 통분을 해서 개수를 구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예스라고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도 큰 뭐 시간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는 좀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수 1에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용해서 ODE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ODE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텐데 푸는 과정은 간단해요. 처음에 1번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2번 정리를 한다. 3번 부분분수를 구한다. 그 부분분수로 뭐 분리한다. 그다음에 4번 라플라스 역변환을 한다. 이거예요. 이 풀이 과정은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분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라플라스 변환 또는 라플라스 역변환은 그냥 딱 보면 30초 만에 해결해요. 30초도 안 걸려요. 10초 만에 그냥 여기서 여기 배우잖아요. 여러분 배우고 연습하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요. 즉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10초 걸려요. 정리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 지금 얘도 그냥 암산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라지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시간 안 걸려요. 역변하는 과정도 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 연습만 했으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S 그냥 코사인 T 바로 나오고 S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럼 위에 지금 S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 T 나올 거고 S제곱분의 1은 그냥 T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으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초 10초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 즉 시간하고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 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걸 고민할 그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공부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지금 물론 저 역시도 수백 개의 부분분수 문제를 풀면서 저도 노하우를 최대한 최적화했지만 저도 그 와중에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진짜 유튜브에 부분분수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상들 거의 다 봤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글에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부분분수 자료들을 다 봤어요. 그랬을 때 각 영상이나 자료들마다 강조하는 부분분수 풀이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들을 제가 다 가져오고 뭐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것들 다 가져와서 제가 뭘 했냐? 자, 5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나 자료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뛰어나다고 이걸 알면 제가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부분수 풀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 5가지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통분계수 비교법, 근대입법, 근아닌값 대입법, 미분법, 극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 뭐 방법 또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다 숙달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부분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내지 3배는 더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다음 실수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5가지 전략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부분수를 구하는 게 이번엔 목적이에요. 즉 오늘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부분수가 뭐예요 이거예요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아는 전제하에 막강한 무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 무기들의 활용 방법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부분수 문제가 나와도 그 무기를 자유적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틀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1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이 이제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 배웠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하지만 뭐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게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선 먼저 큰 틀을 설정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게 부분분수잖아요. 애초에 부분분수라는 게 통분의 반대예요. 부분분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분의 반대, 즉 어떠한 통분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통분의 반대가 부분분수다. 즉, 분리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큰 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를 집중해 볼게요. 만약에 S-1이 분모에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각각을 다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예시들 여러분들 보시면 다 분리해요. 각각의 그 인수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자에는 뭘 쓰냐면, 분모보다 차수가 하나 더 적은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S잖아요. 1차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더 적은 0차식, 즉 상수 미지수를 하나 적어주세요. A 이렇게.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가 1차식이니까 B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다 1차식이니까 상수를 하나씩 적어주시고, 자,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얘는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기 때문에 위에 분자에는 1차식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1차식, 2차식, 2차식이니까 얘는 0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A,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이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게, 이걸 잘 나눠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나머지 네 가지 예시들이 조금 까다로운 예시들인데, 자, 만약에 S제곱 S-1분의 1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의 제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는데요. 자, 근데 일단 기본 전략은 똑같아요. 우선은 얘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S제곱이랑 S-1이랑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자, 첫 번째는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식 적어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1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 상수 0차식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S분의 A가 될 거고, 뒷부분은 S제곱분의 B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더 일반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부분분수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어떤 것의 제곱이 나왔어요. 어떠한 인수의 제곱이 나왔다. 어떠한 덩어리의 제곱이 나왔다. 그럼 그 덩어리의 제곱이니까 그 덩어리에 집중을 하세요. 그 기준이 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적어줘요. 그 덩어리를 적어줘요. 자, 제곱 그냥 적어주고, 그 다음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만약에 이게 3차나 3제곱 4제곱이면 그냥 쭈쭈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것들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그 덩어리보다 한 차수 적은 걸 적어주세요. 지금은 1차식이잖아요. 그 덩어리가.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인데 S제곱이니까, 근데 우리는 기준을 우리는 S로 볼 거잖아요. 그 덩어리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 덩어리가 S잖아요. 얘는 뭐예요? 1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분자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상수항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 게, 얘는 그냥 얘는 별개예요. S-1은 그냥 S-1 기준으로 한 차수 적은 거니까 상수인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만약에 어떤 덩어리의 제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다음 예시도 같이 볼게요. 다음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떤 덩어리의 제곱 더하기 어떤 덩어리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즉 네모의 제곱 곱하기 세모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먼저 네모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모 1제곱, 네모 2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 세모 1제곱, 세모 2제곱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차항까지 갈 때까지 다 그냥 쭈르륵 적어주고,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기준보다 한 차수 적은 거.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상수 적어주시고, 얘도 1차식이기 때문에 상수 적어달라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 볼게요. 다음은 S, 그 다음에 적을게요. S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S 적어주시고, 얘는 그냥 S분의 A가 되겠죠. 왜냐면 1차식이니까 한 차수 빠지니까.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덩어리의 제곱이에요. 그럼 그 덩어리가 기준이 될 거니까 그 덩어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적어주시는데, 두 번째 거는 제곱이 돼야겠죠. 그 다음 기준이 뭐냐면 그 덩어리, 얘가 덩어리, 그 덩어리가 기준, 얘가 기준이 된다.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래서 얘는 2차식이니까 1차식 적어주시고, 얘도 똑같이 A, B, C, D, 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얘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얘는 그 2차식 기준 덩어리에 맞춰준다. 이건 예시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같은 경우는 S-1의 세제곱, S 더하기 1의 제곱,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도 침착하게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걸 보면, 어떤 덩어리의 세제곱이구나. 그럼 S-1, S-1의 제곱. 좀 반듯하게 적을게요. 지금 조금 삐뚤으니까. S-1 더하기 S-1의 제곱 더하기
S-1의 세제곱 이렇게 쭉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S 더하기 1 덩어리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S 더하기 1 적어주시고 한 단계 더 나가서 S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거는 그냥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적어보면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떤 검정색으로 적은 거는 어떤 덩어리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기준이 되겠죠. 그 덩어리는 뭐예요? 기준이 1차식이죠. S-1.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1차식에 한 차수 빠진 0차식을 우리가 적어주시는 거고,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이 1차식이잖아요. 그 덩어리가 1차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수 빠진 상수항으로 적어주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기준이 지금 뭐 기준이랄 거 없고 그 분모 자체가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분자가 1차식이 되는 거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단계가 이 개수들 A, B, C, D, E, F, G를 구하는 거고,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나누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 또 다른 예시 한번 제가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서 S 세제곱 더하기 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의 제곱, 뭐의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일부러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해볼게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나눠보시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S분의 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덩어리가 지금 3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이것의 제곱 더하기 그 덩어리의 세제곱까지 우리가 적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세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준이 요 덩어리가 기준이 되니까 2차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BS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D E, F, G가 S제곱 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A, B, C, D, E, F, G, H, I, J S제곱 S1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2차식에 맞춰진다. 그러니까 기준이 3차식이니까 차수가 하나 빠진 2차식을 적어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처럼 절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지만 종종 뭐 여기 5번째 예시나 6번째 예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큰 틀을 잘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통분계수 비교법이랑 근대입법을 배울 건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S제곱 S-1도 결국에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S제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얘도 그냥 처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차식이니까 1차식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1차식이니까 상수항 적어준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분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파란색 동그라미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통분계수 비교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떤 덩어리에 제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고, 통분계수 비교법, 즉 통분을 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경우,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푸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를 통분을 해도 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통분계수 비교법이 아닌 나머지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 하나하나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이 딱 이제 나중에 바로 보여요. 내가 어떤 전략을 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큰 틀을 설정할 때 이것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되죠? 큰 틀 설정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빠르게 이런 것들을 구하느냐. 자, 첫 번째 통분계수 비교법. 참고로 이 단어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자,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S-1분의 1 얘를 우리가 부분분수를 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큰 틀 나누기가 뭐였냐면 그 덩어리끼리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차수 적은 거 A, B 적어준다가 일단 기본 1단계였고, 2단계가 자, 통분계수 비교법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통분을 하면 분자가 AS-A 더하기 BS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S의 개수인데 좌변 이 왼쪽에는 S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마이너스 A가 1이 돼야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A만 있고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상수가 결국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뭐 B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풀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통분계수 비교법이고, 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쭉 문제 푼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그럼 아까 그거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으로 근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입법. 공정 제어에서 이제 제어라는 과목,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우는 그 과목에서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거기서는 이제 헤비사이드 해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직관에 맞게끔 근대입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일단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자, 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근이라고 제가 임시적으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즉 왼쪽 분수에서의 근은 뭐예요? s는 0이죠. 오른쪽 분수에서의 근은 뭐예요? s는 1이죠. 그냥 얘가 이제 근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목적은 a랑 b를 빠르게 구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s를 곱해요. s를 곱해. 얘 곱해도 되죠? 그냥 등식이니까. 그럼 좌변은 s-1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b 곱하기 s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는 지금 항등식이잖아요. 즉 언제나 뭐 당연하게 성립해야 되는 식이잖아요. 이 부분분수 과정을 한다고 해서 식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다가 뭐 s에다가 뭐 어떤 값을 대입하고 우변에다가 어떤 값을 똑같은 값을 대입하다면 얘는 당연히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양변에다가 s에다가 0 그 근을 대입할 거예요. 근. 아까 왼쪽 그 분수의 근이 s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1번. 곱한다. 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근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럼 어떤 재밌는 현상이 생기냐면 자, 우변에 이 A랑 관련 없는 덩어리들은 전부 다 0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을 곱한 후에 대입했기 때문에 이 곱한 이 덩어리들 때문에 S에다 0을 그 근 자체를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의미 없어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변이 결국엔 A만 남을 거고 좌변에다가 0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1 구했어요. 자,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B를 구해야 된다. 그럼 뭘 하냐면 일단 먼저 곱해요. 뭘 곱하냐면 S-1을 다 곱해요. 그러면 좌변이 S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이 S분의 A에다가 S-1이 될 거고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근을 대입해요. S는 1이 근이 되겠죠. 대입을 하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진다는 게 보이죠. 여기 S-1 요 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라서 좌변은 1, 우변은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1.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고 이거를 더 여러분들이 좀 빨리 푸시려면 자, 굳이 우리가 얘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것들 우리가 지금 B를 구할 때는 A와 관련된 건 어차피 사라져요. S에다 1 대입하면. 그러니까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푸시고 싶다면 아까 A를 구할 때 자, 양변에 S를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덩어리가 생길 건데 걔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변을 그대로 가져와요. 좌변은 그대로 얘도 다 암산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적냐면 자, A는 적어주시고 좌변에다가 S를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근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그 손가락으로 가려요. 손가락으로 가리고 그냥 그다음 뭐 여기 같은 거는 근 1 대입하면 그냥 B는 1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빨리빨리 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나중에 어느 경지까지 이르냐면 그냥 문제 보고 바로 암산으로 뭐 여기다가 S 지우고 그 다음에 0 대입해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여기 지우고 S에다 1 근 대입해서 B는 1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예시 제가 가져올게요. S, S-1, S-2분의 1. 이 참고로 이 근 대입법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비법 중 하나니까. 자, 얘는 큰 틀 설정.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고. 자, 제일 처음 하는 거 양변에 S를 곱해요. 양변에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좌변에다가 그다음 모든 S에다가 다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른쪽은 여기다 S가 곱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에 0 대입하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라는 것은 S-1, S-2분의 1에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그냥 2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통분 안 해도 그냥 바로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B라는 것은 그러면 양변에다 다 S-1을 곱하고 그 다음에 S에다 1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2분의 1에다가 S에다 1 대입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바로 나올 수 있겠죠. B라는 것은 양변에다가 S-2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근인 S는 2 대입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빠르게 A, B, C 구해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얘는 뭐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다 적은 건데 얘도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암산으로 다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럼 바로 그냥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 C는 2분의 1 적고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려면 많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요즘 오타가 있네요. 제가 좀 이따 수정할게요. B는 1이 돼야겠죠? 1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고 S에다 1 대입하면 B는 1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대입법을 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제가 뭘 알려드리고 싶으면, 만약에 분모의 인수가 S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근대입법을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을 우리가 구하면, 자,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BS 더하기 C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S, A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은 모두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좌변 여기가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A는 1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A는 1 구하는 건 쉬운데, 자, 이제 여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분모의 근은 뭐냐면 I예요. S는 I. I의 정의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 그걸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플러스 1 했을 때 사라지니까 결국 근은 I란 말이죠. 허수 I. 그러니까 허수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아닌 그냥 오로지 어떤 알파 I 이런 형태인 경우, 즉 뭐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여야겠죠.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근대입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변에다가 S제곱 더하기 1을 곱하고, 그 다음 뭘 하냐면 S에다가 I를 대입해요. 물론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도 있는데 하나만 대입해도 다 성립해요. 자, 그러면 자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S분의 1에다가 결국에는 I를 곱한 게 뭐가 되냐면 BI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해석을 잘 되셔야겠죠. 양변에다가 S제곱 더하기 1 곱하고 I 대입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S에다 I를 곱하면 BI 더하기 C가 될 거고, 좌변은 얘 사라질 거고 S에다가 I 대입한 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I분의 1이 될 거예요. I분의 1이라는 것은 분모랑 분자에다 각각 I를 곱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복소수에서 허수부하고 실수부하고 서로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허수부하고 실수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I라는 이 부분하고 이 I 앞에 계수하고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C도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구했던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0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허수이고 그냥 바로 대입을 해라. 허근, 오로지 허근까지는 괜찮아요. 복소근일 때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복소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는 통분계수 비교법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냥 단순히 S제곱 더하기 1, 뭐 S제곱 더하기 4, 뭐 S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허근을 대입을 해라가 제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엄청 빨리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아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S제곱 S-1분의 1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아까 큰 틀로 우리가 분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랑 C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C부터 구하면 양면에 S-1 곱하고 S는 1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들 바로바로 되셔야죠. 여기 약분이 될 거니까 S에다 1 대입을 하면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S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좌변이 S-1분의 1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S에다 0, 그 S제곱의 근은 결국에는 S제곱이 0이 되는 그 S값이니까 S가 0이잖아요. 그래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B가 마이너스 1까지 빨리빨리 나와요. 얘는 문제가 없는데 A가 문제예요. 내가 A를 구하려고 양면에 S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S-1분의 1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S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게 무한이 되고 여기도 0 대입하면 무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곱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를 발산이 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줘서 약분을 시켜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덩어리의 제곱이 있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풀이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근 아닌 값 대입, 미분법, 그 다음에 극한법이 있는데, 극한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근 아닌 값 대입은 말 그대로 근이 아닌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근만 대입하라고 마치 여러분들한테 강요해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S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성립하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근을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B랑 C 부분을 나중에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근을 대입한 거지, 사실상 뭐 근 아닌 다른 값 다 대입해도 돼요. 그냥 편한 값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따먹거나 대입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아까 0 대입하고 1 대입했기 때문에 뭐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s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얘랑 없어지게 되면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방정식만 풀어내신다면 바로 a는 마이너스 1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나는 딴 거 대입하고 싶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번 2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해보면 좌변이 4분의 1이 되고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 없어져서 넘어가서 이항을 하면 2분의 1은 2분의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결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s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가 나온다면 그 최고차항까지는, 최고차항과 그 아닌 것들은 그냥 여러분의 근대입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덩어리가 그 1차 제곱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근 아닌 값 아무거나 대입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또 다른 풀이법이 있어요. 미분법이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요. 자, 이게 네 번째 비법이에요. 자, 우리의 목적은 지금 a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아까 b랑 c는 그냥 근대입법 통해서 바로 구하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가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a 구하기 위해서 아까는 근이 아닌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뭘 할 거냐면, 자, 이걸 할 거예요. 먼저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대입을 하세요. 요 순서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곱하면 할 거냐면 s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 s제곱을 곱하면 s제곱 곱하기를 하면 좌변이 s-1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이 as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임시적으로 b랑 c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게 좀 더 일반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s제곱 곱하면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s-1분의 c 곱하기 s제곱,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는 s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s에 대해서 미분해도 돼요. 그래서 s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여 부분이 그냥 a가 돼요. 그렇죠? as니까 무조건 as가 되겠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a가 될 거고, 이 b는 사라져요. 그다음 이쪽 부분이 이제 재밌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자, s-1분의 1과 s제곱의 미분이잖아요. 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먼저 앞에 거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s-1의 제곱분의 c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다 s제곱 곱하게 될 거고, 더하기 s-1분의 c 곱하기 2s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하다 보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미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좌변을 미분하면 s-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뭘 대입을 할까요? s에다가 그 근인 0을 대입할 거예요. 아까는 바로 우리가 s제곱 곱하고 0을 대입하면 b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a를 구할 때 그냥 단순히 s를 곱하고 0을 대입하면 안 됐던 이유가 그 분모에 s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냥 s제곱을 곱해버리고 미분을 해서 아예 그냥 다른 식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고, 거기다 s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다 s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곱의 미분을 들어갈 건데, 여기 s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도 s항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s에다 0을 대입하면 얘를 미분하지 않나. 즉 곱의 미분에서 왼쪽 항하고 오른쪽이 둘 다 s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덩어리 통째로 없어져요. 사실상 얘는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좌변을 미분한 것에다가 s는 0을 대입한 게 결국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a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s-1의 제곱분의 1에다가 s에다 0을 대입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고, 얘를 좀 더 우리가 일반화를 해본다면, 좀 더 적어본다면, 그러니까 저였으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 a를 구하는 게 지금 남은 스텝이잖아요. 그러면 s제곱을 다 곱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미분한 것들을 다 곱해요. 얘가 사라지겠죠, 좌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좌변을 미분하고 거기다 근을 대입하면 돼요. 즉 s-1분의 1을 미분을 해요. 미분하고 그 상태에서 s에다 0을 대입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ds분의 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s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가 미분법이고,
얘도 이제 그 공정 제어 배울 때 헤비사이드 방법, 즉 근대입하고 같이 나오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실제로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는 비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곱을 해서 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했으면 조금 그래도 이 제곱이 있을 때가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면 아까 같이 근 아닌 값 대입을 해도 어쨌든 방정식을 하나 풀어야 되고 그 방정식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법을 하자니 좀 미분을 하니까 조금 뭐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뭐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잘 알아는 두시되 자 궁극적으로 이 극한법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진짜 이거 어떤 자료에서 딱 하나 봤는데 이 극한법을 사용하는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른 자료나 영상에서는 이 극한법을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소개하지 않을지 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배운 순간 진짜 머리에 망치 맞는 듯이 와 진짜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를 참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까 미분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전략이 곱을 하고 극한을 취해주는 전략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S제곱 S-1분의 2를 먼저 S분의 A랑 S제곱분의 B랑 그다음에 S-1분의 C 이렇게 쪼갠 거예요. 우리 목적은 A 구하는 거예요. B랑 C나 근대입법으로 그냥 빨리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아까 미분법,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근 아닌 값 대입은 그냥 근 아닌 값 아무거나 대입해라. S-1을 대입해라 이거였고 미분법은 S제곱을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근 대입을 해라. 그러면 A가 나온다 했어요. 지금은 뭐냐면 S를 곱해요. 작은 걸 곱해요. 그럼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 S를 곱해요. S제곱이 아니라 S를 곱을 해요. 그러면 좌우는 S, S-1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A가 될 거고 S분의 B가 될 거고 S-1분의 S 곱하기 C가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극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모든 S를 전부 다 극한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떤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진짜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영상이든 뭐든. 그냥 제가 딱 봤던 그 자료 하나에서만 있었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지금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극한을 취하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냐면 좌변이 그냥 0이 돼요. 그쵸? 자, 여기는 S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되겠죠. 여기는 극한을 보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극한으로 보내면 1이죠. 1.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C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그냥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근대입법을 이용해서 B랑 C를 먼저 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B 구하면 마이너스 1이고 아까 얘 구하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냐면 C와 부호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빠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잖아요.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를 나눠서 통분해서 그 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통분하고 막 난리치고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실수하고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S 곱하고 극한 취하고 부호 반대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C가 1이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구나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요 5가지 방법들은 진짜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 극한법 진짜 저는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은 진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박수 쳐주고 싶고 진짜 뭐 밥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그 거의 부분분수를 푸는 데 있어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저는 고등학교 때 왜 사람들이 안 알려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다른 고등학교 교재에 없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뿐만 아니라 부분분수 강의에서 왜 이런 극한법이라든지 뭐 다른 그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극한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문제풀이가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S 뭐 한 5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올 일은 없지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S제곱 S3제곱 S4제곱 S5제곱 이렇게 했을 거고 S-1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A, B, C, D 푼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 자 F를 구할 때는 그냥 근대입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얘는 쉽고 E를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입법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A, B, C, D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근대입법과 가까운 쪽으로 올 때는 미분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즉 S 뭐 5제곱을 곱하고 그다음 미분하는 식으로 한번 미분할 때마다 결국에는 이 D, C, B, A가 구해지는 거고 반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이 마지막 거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극한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극한법. 그 다음에 A, B, C, D 그 어느 것도 다 모두 근 아닌 값
대입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우선 근대입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근대입법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맨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극한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극한법이 있으면 극한법을 해결해요. 그 다음 쉬운 게 이제 근 아닌값 대입이에요. 그래서 그 근 아닌값 대입으로 B랑 뭐 C 정도 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D 정도는 미분값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뭐 4번, 여기가 4번, 여기를 4번으로 하든 여기를 4번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건 빠르게 푸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입법이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법이 그 다음으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의 기술, 하나의 방법만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예제 문제로 풀어드릴 건데, 모든 기술들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돼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분자에 s 더하기 1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 s 더하기 1 마이너스 2로 해줘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줘서 다음과 같이 푸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방법만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제 풀어볼게요. s-1, s-2, s-3분의 1. 딱 보시면 오케이, 큰 틀로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가 돼야겠죠? 1차식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암산으로 해보세요. 아니면 처음에 어려우시면 그냥 직접 대입을 해보시고, 근대입법이라는 것은 양변에다 다 s-1 곱하고 그 다음에 s에다 1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냐면 s-2랑 s-3분의 1 여기에다가 s에다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즉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b라는 것은 그러면 얘 지우고 가운데 거 지우고 2 대입한 거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c라는 것은 s-3 지우고 거기다 3 대입한 거니까 2 곱하기 1분의 1, 즉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 c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면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 c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하시면 되고, 2번 s-1, s제곱 더하기 1분의 s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s-1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식이니까 ds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a는 근대입법으로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지우고 s에다 1 대입하면 분모가 2, 분자가 1이니까 a가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고, 얘는 s제곱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거기다 i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s-1분의 s에다가 i를 대입한 게 결국에는 bi 더하기 c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i 대입하면 여기는 i-1, 그러면 분자는 i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i 더하기 1을 곱해주고 i 더하기 1을 곱해준다면, 자, 분모가 중요해요. 분모는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자는 i 제곱 더하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까지 우리가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i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bi 더하기 c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b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c는 2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s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먼저 인수분해를 하셔야겠죠. 인수분해 분모를 해보면 s-1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분분수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다 적어줄 수 있겠고, 여기는 a랑 뭐 bs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분모를 보세요. 분모를 보시면 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소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대입법으로 구하기보다는 그냥 통분계수비교법으로 빠르게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바로 통분계수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x자로 곱해서 통분을 하잖아요. 그럼 분자에는 s제곱도 있을 거고 s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을 거예요. s제곱 항만 이렇게 쭉쭉쭉 여기다 적어볼 거예요. 개수들만. 그러면 as제곱 as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크로스 해보면 bs제곱 마이너스 bs 그 다음에 cs 마이너스 c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 결과가 1이 나와야 돼요. 0, 0, 1이 나오겠죠. s제곱의 개수는 0, s의 개수는 0, 1의 개수는 1. 즉 다른 말로 뭐냐면 a 더하기 b가 0,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가 1.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a가 지금
B 더하기 1이기 때문에 A 대신 다 C 더하기 1 대입해요.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1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2C 더하기 1이 0이죠.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이 두 가지 연립식을 서로 더하면 3C 더하기 2가 0이잖아요. 그래서 C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C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A가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 C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예요. 확인해보면 A가 3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C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얘는 어떤 방식으로 풀지를 정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좀 어려운 유형들로 가볼게요. S-1의 제곱분의 1이에요. 얘에서 2번. 얘도 똑같아요. S분의 A 더하기 S-1분의 B 더하기 S-1 그 덩어리의 제곱이니까 그 덩어리 기준이니까 C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A 구하려면 근대입법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S 지우고 S에다 0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1 적어주시면 되겠고, C 역시 마찬가지로 S-1 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1 대입한 거니까 그냥 1 되겠죠. 요거 지우고 S에다 1 대입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B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 아닌 값 대입해도 되고, 즉 S에다가 0이나 1이 아닌 그 어떠한 값을 다 대입해서 그냥 B 구하셔도 되고, S-1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한 후에 S에다 1 대입해서 B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S-1을 곱하고 극한을 취해도 돼요.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S-1을 곱하면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 S에다 극한을 취하면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 더하기 1이 0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되게 쉽지 않나요? 되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이거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통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고, 자, 2번 똑같아요. S 세제곱 S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경우에는 S분의 제곱분의 S 세제곱분의 S 더하기 1분의 A, B, C, D가 되겠죠. 우선은 D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S 더하기 1 곱하고 S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D에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C 역시 마찬가지로 S 세제곱 곱하고 S에다 0 대입을 하면 1이 나오겠죠. A랑 B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왼쪽으로 올 때는 극한법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왼쪽 하나는 극한법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S를 곱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그럼 좌변이 0이 되겠죠. 지금 분모에 S 덩어리들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S분의 B니까 극한 취하면 0이죠. 그 다음에 S를 곱한 상태에서 극한 취하는 거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 더하기 1분의 S니까 극한 취하면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A가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하실 수 있겠고, B는 그냥 근 아닌 값 대입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S에다가 1 대입할게요. S에다 1 대입을 해보면 좌변이 2분의 1이 될 거고, 1 더하기 B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 하면 2분의 1이니까 없어질 거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 빠르게, 이 복잡한 것도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좀 느린 거지, 그냥 암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타다다닥 적고 그냥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수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S제곱 S-1의 제곱분의 1 얘도 똑같아요. S분의 S제곱분의 S-1분의 S-1의 제곱분의 A, B, C, D. 그러면 요거 B랑 D는 구하기 쉽겠죠. B는 S제곱 곱하고 S에다 0 대입을 하면 1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S-1 제곱 곱하고 S에다 1 대입하면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랑 C는 각각 극한법 이용하면 되겠죠. S 곱하고 S에다 극한을 취해줄 거고, 좌변은 0이 될 거고, 덩어리가 밑에 분모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분의 1이니까 극한 취하면 0. 그 다음에 S-1분의 S에다 C 곱한 거니까 극한 취하면 C. 그 다음에 여기다 S 하는데 분모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C가 0이 나올 거고, 요 식 하나 놔둬 놓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만약에 S-1을 곱한다면 S-1을 곱해도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S-1을 곱해도 A 더하기 C가 0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근 아닌 값 대입을 빨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보 하나 얻었기 때문에 A에다가 S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이 아니고 다른 값을 대입해야겠죠. 2 대입해볼게요. 2를 대입해보면 4에다가 1 해서 4분의 1은 2분의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C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요거 없애면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 나오겠죠. 근데 A랑 C랑 서로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C 대신 우리가 마이너스 A를 적어준다면 A는 그러니까 2분의 A가 지금 1이 되는 거죠. 다시 2분의 A가 1이 되니까 A가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1 해야지 0이 나오죠. 그러면 C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빠르게 2랑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을 확인해 보면 여기는 미분법으로 풀었네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는 뭐 미분법으로 해서 하나의 그 A나 C를 구해도 되고, 저처럼 근 아닌 값 대입해서 또 문제를 풀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극한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거고, 여기도 극한법 이용해서 A 더하기 C는 0이라는 그 값을 구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엄청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습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보세요. 최대한 풀어보시고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풀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 5가지 비법들 진짜 어디 가서 꼭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는 원래 대부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법들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꼭 말하고 다니세요. 이 부분 분수를 이용하는 이 5가지 방법은 진짜 너무 중요하고, 제가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거고, 또 제가 봤던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들도 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담겨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극한법 요거 알려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주면 좋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요게 잘 돼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그 ODE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할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이 모든 문제들을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빨리빨리 풀도록 해보십시오. 알겠죠?